아파트 경비초소 앞 플라스틱 테이블 위에 관리비 민원 서류 몇 장이 펼쳐져 있었다. 입주자 대표 회장이 서류를 손가락으로 꾹 누르며 말했다. 여기 관리가 이게 뭡니까? 경비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관리비가 자꾸 오르는 거잖아요. 옆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경비가 뭘 안다고 자꾸 나섭니까? 그냥 시키는 일만 하세요. 아파트 운영은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그 옆에서 중년 여자가 팔짱을 끼고 말을 보탰다. 그러게요. 괜히 의견 내지 마시고 문제 생기면 우리만 피곤해요. 경비는 경비답게 조용히 계시는 게 맞죠? 그들의 표정에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사람들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경비초소 안에 있던 박용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변명도 항의도 하지 않았다. 네, 알겠습니다. 짧은 한마디. 그 말로 대화는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테이블 위 서류가 밀리며 다른 종이 한 장이 드러났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파란색 도장이 찍힌 서류, 제목 아래에는 소유주 명의가 적혀 있었다. 박용수. 그러나 그 사실을 알아챈 사람은 없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하고 있는 말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 입주자 대표 회장이 한 번 더 못질을 했다. 경비가 뭘 이렇게 아는 척을 해요? 여긴 놀이터가 아니고 수억짜리 집이 걸린 공간입니다. 사람 격 떨어지게 하지 마시고요. 그 말에는 명확한 선이 그어져 있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 지시하는 쪽과 조용히 듣기만 해야 하는 쪽.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그 선을 당연한 질서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날 오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비슷한 말이 오갔다. 저 경비 아저씨 있잖아. 괜히 관리소장한테 말이 많대. 자기가 뭘 안다고 그래. 월급이나 제때 받으면 다행이지. 말은 가볍게 던져졌지만 입술을 떠난 말은 복도와 엘리베이터 안에 남아 천천히 번져갔다. 그날 저녁 입주자 대표 회장의 집 거실불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는 관리비 통계표와 경비 인건비 내역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파트 단체 채팅방에 공지가 올라왔다. 경비 인력 재편 예정입니다. 불필요한 인건비를 줄여 관리비를 안정화하겠습니다. 댓글이 이어졌다. 잘하셨어요. 정리가 필요했죠. 요즘 경비가 너무 나서는 것 같긴 했어요. 누구도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짐작하고 있었다. 정리 대상 1순위가 누구인지. 그 시각 경비초소 책상 서랍에는 여전히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이 함께 놓여 있었다. 잠겨 있지도 않았다. 굳이 숨길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먼저 꺼내 보일 생각도 없었다. 입주민들은 아직 몰랐다. 맞은편 상가 건물, 뒤편 다가구 주택 몇 채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관리비 문제로 그를 나무르던 사람들, 시키는 일만 하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소유주의 임차인이었다는 사실을. 아파트는 평소처럼 조용했고 또 하루가 흘러갔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경비원의 이름은 박용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입주민은
그의 이름을 모른 채 경비라고만 불렀다. 새벽 5시, 단지의 가로등이 아직 켜져 있는 시간, 경비 초소의 불이 가장 먼저 들어왔다. 박용수는 출근하자마자 엘리베이터부터 확인했다. 버튼이 눌리지 않는 층은 없는지, 표시등이 꺼진 곳은 없는지 하나씩 점검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남은 손자국도 조용히 닦아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의 행동은 늘 같았다. 아파트 화단 구석에는 캔과 종이컵이 남아있는 날이 많았다. 퇴근길에 그는 그것들을 비닐봉투에 담아갔다. 어떤 입주민은 장바구니를 던지듯 건네며 말했다. 이거 좀 들어줘요. 감사의 말은 없었다. 그는 조용히 물건을 들고 입구까지 옮겼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의 말은 늘 짧고 톤은 낮았다. 마디가 굵게 굳은 손은 오랜 시간 쌓인 노동의 흔적만 남기고 있었다. 저녁 무렵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작은 식탁에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있었다. 아들은 조심스러운 척 말문을 열었다. 아버지, 오늘 단지 채팅방 보셨어요? 박용수는 근무복 상의를 벗으며 고개를 들었다. 아니, 나는 그런 거 잘 안 본다. 며느리가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경비 인력 재편 공지 올랐어요. 아버님 일하시는 쪽 얘기겠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들은 말을 이었다. 아버지, 이제 이런 일 그만하시면 안 돼요? 우리 사는 동네 사람들도 다 보고 애 학교 엄마들도 다 단지에 사는데. 그 말에는 걱정과 함께 체면에 대한 계산이 섞여 있었다. 요즘 누가 경비 일을 해요? 연세도 있으신데 집에서 쉬셔도 되는 나이잖아요. 며느리도 덧붙였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 친구 엄마들이랑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어떻게 인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경비 아저씨 며느리라고 속으로 생각할 것 같아서. 그 말은 돌려 말한 표현이었지만 뜻은 분명했다. 지금 하는 일이 우리 체면에 부담이 된다. 박용수는 잠시 두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식탁 위에 놓인 물컵을 천천히 들었다. 너희 사정도 알겠다. 그래도 일은 필요해서 하는 거다. 아들은 숨을 한번 들이켰다. 필요하면 저희가 더 벌면 되죠. 아버지 나이에 경비복 입고 있는 거, 전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단어를 고르다 멈춘 침묵이 식탁 위에 내려앉았다. 박용수는 억지로 둘을 설득하지도 않았고 감정적으로 나오지도 않았다. 알았다. 생각해보마.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방 한쪽 서랍에는 투명 파일 몇 개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다.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입금 내역, 세금 납부 확인서, 모든 서류의 소유주 이름에는 같은 글자가 적혀 있었다. 박용수, 그는 파일을 한번 펼쳐보고 다시 닫았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 서류들을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건 낡은 경비복, 초소 안의 플라스틱 의자, 엘리베이터 앞 빗자루뿐이었다. 아파트 사람들도
아들과 며느리도 그가 가진 자산이 아니라 그가 입은 옷만 보고 값을 매기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박용수는 다시 초소불을 켰다. 늘 하던 대로 엘리베이터를 닫고 출입문을 점검하고 택배를 정리했다. 그에게는 체면보다 해야 할 일이 먼저였다. 그러나 그가 해야 할 일의 범위는 곧 달라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파트 사람들도 모르게, 가족도 모르게 단체 채팅방 공지 이후 입주자 대표 회장은 관리사무소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테이블 위에는 관리비 통계표와 경비 인건비 현황표가 펼쳐져 있었다. 대표 회장은 펜으로 특정 칸을 동그라미 치며 말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비 인건비가 생각보다 큽니다. 게다가 최근 불필요한 마찰도 있고요. 자리도 모르는 사람은 정리를 해야죠. 그는 한 이름 옆을 표시했다. 박용수. 옆에 앉은 임원 한 명이 주저함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괜히 관리비 구조에 대해 말이 많더라고요. 경비가 뭘 안다고 그러는지. 또 다른 임원이 말을 보탰다. 좀 더 젊고 말 잘 듣는 사람으로 교체하는 게 낫죠. 요즘 경비도 서비스업인데 준비 안 된 사람은 곤란합니다. 그들의 대화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한 사람의 생계와 한 사람의 경력, 한 사람의 인생사가 표 한 칸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다뤄졌다. 그날 오후 박용수는 관리사무소로 호출되었다. 책상 위에는 근무 재조정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가 놓여 있었다. 대표 회장은 형식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요즘 이런저런 민원도 있고 해서요. 단지 분위기를 위해 경비 인력 조정이 필요합니다. 당분간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세요. 박용수는 천천히 문서를 내려다보았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 외에는 추가 질문도 항의도 없었다. 대표 회장은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경비가 뭘 안다고 괜히 관리에 간섭을 하셨습니까? 그냥 조용히 계셨으면 여기까지는 안 왔을 텐데요. 그 말은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사회적 위치를 분명히 선포하는 문장이기도 했다. 사람은 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서로 편합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그의 뒷모습을 관리사무소 직원이 바라보았다. 직원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복도 한쪽에서는 몇몇 입주민이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결국 잘렸나 보네. 괜히 나서니까 그렇지. 경비가 뭘 안다고 말이 많더라. 그 말들은 낮은 톤이었지만 충분히 들릴 거리에서 흘러나왔다. 퇴근 후 집에서는 또 다른 말이 이어졌다. 아들이 물었다. 아버지, 오늘 관리사무소에서 뭐라고 했어요? 박용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당분간 다른 사람으로 바꾸겠다고 하더구나. 며느리는 숨을 한번 들이켰다. 잘 된 걸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그만두셔야 하는 거면 지금이 나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들은 말을 어느 정도 고르다 결국 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다.
솔직히 말하면요, 아버지. 제가 회사에서 들었어요. 우리 아파트 사람들 사이에서 경비가 뭘 안다고, 관리비에 입을 대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박용수는 아들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래, 그럴 수 있겠지. 아들은 자기 말이 너무 직설적이었나 싶었는지 시선을 돌리며 말을 이어갔다. 사실 저도 좀 불편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걸 들을 때마다요.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 학교 엄마들이랑 엘리베이터 타면 아버님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웃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말 속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자기 체면을 먼저 생각했던 솔직한 계산이 섞여 있었다. 박용수는 두 사람을 탓하지 않았다. 그저 작게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다 자기 사정이 있는 거지. 알겠다. 그날 밤 그는 방 서랍을 열고 서류 몇 장을 꺼냈다.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세금 납부 확인서. 그는 한 장씩 넘겨보았다. 경비가 뭘 안다고. 낮게 중얼거리며 서류를 다시 파일에 넣었다.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은 채 경비 인력 교체 공지가 붙은 지 이틀 뒤 관리사무소에는 한 통의 서류 봉투가 도착했다. 겉면에는 깔끔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재협상 통보. 발신인은 아파트 맞은편 상가 건물의 소유주. 서명 칸에는 자필 서명과 도장이 선명했다. 박용수 관리사무소 직원은 그 이름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설마 그분? 잠시 뒤 그 서류는 입주자 대표 회장의 책상 위에 놓였다. 대표 회장은 서류를 펼쳐보더니 표정을 굳혔다. 상가 건물이 임대차 계약 현황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 안에는 익숙한 상호들이 적혀 있었다. 대표 회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카페, 단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약국, 대표 본인이 종종 들르던 식당, 모두 같은 건물, 같은 소유주. 서류 하단에는 짧지만 명확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계약 조건 재협상 요청. 임차인 관리와 관련된 불안 요소 발생에 따라 차기 갱신 시 조건 재조정 예정. 감정 표현은 없었다. 그러나 내용은 분명했다. 대표 회장은 관리사무소 직원을 바라보며 물었다. 이름이 그 경비분 이름이랑 같은데? 직원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답했다. 네. 주민등록번호도 확인해 봤는데 동일인입니다. 등기부도 열람해 봐야겠지만요. 대표 회장은 노트북을 열고 공인인증 로그인을 진행했다. 잠시 후 화면에는 등기부등본이 떠올랐다. 소유자 박용수. 그 이름이 여러 건물 항목에서 반복되었다. 근저당권 없음, 압류 없음, 지분 분할 없음. 흠잡을 구석이 없는 서류였다. 대표 회장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다. 경비가 뭘 안다고 하더니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며칠 전 자신이 했던 말이 떠오르고 있었다. 경비가 뭘 안다고 자꾸 나섭니까? 반나절 후
맞은편 상가 건물 안작은 회의실에서 박용수는 세입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세입자 관리 파일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번 갱신 시점에 맞춰 보증금과 임대료 일부 조정이 필요합니다. 박용수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최근 유지보수 비용과 세금 변동분이 있어서 일괄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건은 전 세입자 동일 적용입니다. 세입자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조정폭을 확인했다. 목소리에는 억울함보다 현실적인 계산이 더 많이 묻어 있었다. 그래도 여긴 위치도 좋고 손님도 꾸준하니까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죠. 그 무렵 아파트 복도 한쪽에서는 또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야, 들었어? 맞은편 상가 건물주가 우리 단지 경비라던데? 말도 안 돼. 경비가 무슨 건물주야. 근데 관리사무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서류에 이름이 똑같대. 그래도 여기서는 경비잖아.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겠지. 사람들은 사실을 완전히 부정하지도 완전히 인정하지도 못한 채 애매한 지점에 서 있었다. 그날 밤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글 하나가 올라왔다. 혹시 맞은편 상가 건물주가 우리 단지 전체엔 경비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댓글이 빠르게 달렸다. 진짜면 좀 민망하네요. 그래도 여기선 경비였죠. 역할은 역할이니까요. 괜히 건물주라고 유세 떨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아래에 짧은 댓글 하나가 달렸다. 사람을 쉽게 보지 맙시다. 공감수는 조용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박용수는 그 글을 보지 못했다. 그 시각 그는 파일 색깔 스티커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다. 빨강 갱신 예정, 파랑 조건 변경 협의, 초록 유지, 정리된 종이들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경비가 뭘 안다고? 그 말은 이제 다른 뜻으로 들리고 있었다. 경비 근무 교체는 예정된 날짜 그대로 진행되었다. 관리사무소 게시판에는 새 경비 인력 근무표가 붙었다. 입주자 대표 회장은 팔짱을 낀 채 그 종이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제 좀 정리됐네요. 괜히 나서는 경비는 처음부터 안 뽑았어야 했어요. 옆에 서 있던 주민 하나가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요. 경비가 뭘 안다고 관리비 구조에 자꾸 말을 못해요. 자리도 모르고 나서는 바람에 결국 본인만 손해봤죠. 표현은 가벼웠지만 목소리에는 상대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해버리는 냉기가 섞여 있었다. 그때 관리사무소 전화가 울렸다. 맞은편 상가 건물 약국 운영자였다. 계약 갱신 관련해서 건물주분과 이야기 나눠야 해서요. 연락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전화를 끊자마자 복도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저 건물 계약 조건이 바뀐대. 건물주가 우리 단지 경비였다면서요. 이제 아랫사람인 줄 알았던 사람이 윗사람이 됐네. 말들은 빠르게 번졌다. 그날 저녁 입주자 대표 회장은 지인들과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다. 테이블에는
단지 상가 이용 내역과 지인 가게 매출 그래프가 놓여 있었다. 지인은 불만을 터뜨렸다. 갑자기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하면 우린 어떡합니까? 단지 손님 믿고 버텨온 가게인데. 대표 회장은 잔에 물을 채우며 말했다. 우리가 한마디 해야죠. 단지 사람들이 얼마나 그 건물을 이용하는데 서로 봐가면서 해야지. 또 다른 사람이 거들었다. 경비가 뭘 안다고. 건물주라고 갑자기 태도 바꾸면 안 되죠. 한번 제대로 말해 주셔야 합니다. 그들은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한번 만나서 조건을 조정해 보자고요. 우리가 빠지면 누가 그 건물 가게들 이용하겠습니까? 며칠 뒤 카페 한쪽 테이블에 대표 회장과 지인이 앉아 있었다. 잠시 후 박용수가 도착했다. 그는 경비복이 아닌 단정한 셔츠와 재킷 차림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계약서 사본과 관리비 지출 내역, 유지보수 영수증 몇 장이 놓여 있었다. 대표 회장이 먼저 말을 꺼냈다. 요즘 상가 계약 조건 바꾸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단지 주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이용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지인이 말을 이었다. 사실 단지에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옵니다. 괜히 관계가 나빠지면 서로 불편해질 것 같아서요. 대표 회장은 톤을 조금 낮추며 말했다. 좀 유연하게 가면 좋겠습니다. 너무 딱딱하게만 보지 마시고요. 우린 주민이고 그쪽은 건물주지만 여기선 다 얼굴 보고 지내는 사이 아닙니까? 말은 정중했지만 곳곳에 과거 관계에서 나온 안일함이 섞여 있었다. 우리가 여전히 우위에 있다. 라는 생각이 말끝에 남아 있었다. 박용수는 계약서 한 부분을 가리켰다. 현재 계약 만료일과 갱신 조건은 계약서에 적힌 그대로 적용됩니다. 임대료와 보증금 조정은 전세입자 동일 조건입니다. 대표 회장은 살짝 웃으며 되물었다. 그래도 우리가 서로 아는 사이인데 조금은 다르게 봐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대표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순간 카페 직원이 다가와 말했다. 사장님, 지난번 누수 수리비 처리건 내일 송금해 드린다고 연락 왔습니다. 카페 직원이 말한 사장님은 박용수를 향하고 있었다. 대표 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그러나 금세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웃었다. 아무튼 우리 입장도 좀 고려해 주세요. 경비가 갑자기 건물주라고 달라지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대화 중에 나온 그 말은 의도하지 않게 진심을 드러냈다. 그는 여전히 우리보다 아래여야 한다. 박용수는 그 말에 대해 따로 반응하지 않았다. 계약은 계약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는 짧게 그렇게 말한 뒤 계약서와 서류를 정리해 가방에 넣었다. 자리를 떠난 후 대표 회장은 잔에 남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중얼거렸다. 경비가 뭘 안다고 건물주랍시고. 그러나 조금 전 카페 직원이 부르던 호칭과 자신이 했던 말이 서로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맞은편 상가 건물이 계약 갱신 시기가 차례로 돌아왔다. 약국, 식당, 카페, 단지 주민들이 자주 드나드는 가게들이었다. 각각의 사장들은 갱신 협의를 위해 차례대로 소유주를 찾았다. 건물 관리사무소 회의실, 긴 테이블 위에 계약서 원본과 부속 합의서, 세금 내역, 유지보수 영수증이 정리되어 놓여 있었다. 박용수는 각 세입자와 마주 앉아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이번 갱신에서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이 정도 비율로 조정해야 합니다. 그는 최근 유지보수 비용 내역과 세금 인상분이 표시된 표를 내밀었다. 조건은 전 세입자 동일 적용입니다. 어디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세입자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조정폭을 확인했다. 얼굴에는 불만과 이해가 섞여 있었지만 대부분은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 수긍하는 눈치였다. 얼마 후 입주자 대표 회장이 단독으로 관리사무소를 찾았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두 사람만 마주 앉았다. 박용수는 이미 준비된 서류를 테이블 위에 차례로 올려놓았다. 등기부등본, 소유주 박용수, 임대차 계약 명세서, 계약 금액, 기간, 조건, 특약, 세무신고 자료, 임대소득 신고 내역, 납부 확인. 대표 회장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말을 잃었다. 이게 다 당신 겁니까? 박용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관리하는 자산입니다. 대표 회장은 한동안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동안 우리가 했던 말들 때문에 이렇게까지 아시는 겁니까? 박용수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내 놓았다. 임대차 계약 조건 변경 사유서. 사유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임차인 운영 및 관계 관리에서 안정성을 해치는 요소 발생. 대표 회장은 그 문장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우리가 불안 요소라는 겁니까? 박용수는 시선을 피하지도 직접적으로 마주보지도 않았다. 임대인은 자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 안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감정을 억누른 톤이 아니라 애초에 감정을 섞지 않은 톤이었다. 대표 회장은 입술을 달싹이다. 결국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우리가 단지에서 어떤 위치인지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도. 박용수는 잠시 침묵을 두었다가 담담하게 말했다. 예전에 초소 앞에서 그랬죠? 경비가 뭘 안다고 자꾸 나서냐고. 대표 회장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다. 박용수는 그 말을 길게 끌지 않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경비와 입주민이 아니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 문장은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선을 그었다. 회의실 안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와 볼펜 끝이
탁 부딪히는 소리만 남았다. 박용수는 갱신 조건이 적힌 서류를 내밀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수용 여부는 기한 안에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대표 회장은 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죠. 법에서 정한 기한 내라면 충분합니다. 박용수는 그 말과 함께 서류를 정리했다. 고성도 없었고 책상을 치는 소리도 없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미 결론은 나 있었다는 것을. 계약 갱신 기한은 어김없이 다가왔다. 상가 세입자들은 각자 결정을 내렸다. 조건 변경을 받아들여 영업을 이어가느냐 아니면 퇴거를 택하느냐. 대표 회장의 지인은 끝까지 조건 조정을 요구했다. 그래도 조금은 깎아주셔야죠. 제가 여기서 얼마나 오래 버텼는데요. 단지 사람들도 저 잘 아시잖아요. 돌아온 답은 늘 같았다. 일괄 적용입니다. 예외는 없었다. 지인은 결국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퇴거를 결정했다. 점포 유리창에는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새로운 문의 전화가 왔다. 건물 위치, 단지 규모, 유동인구, 시설 상태를 보면 수요는 충분했다. 공실 기간은 길지 않았다. 이를 지켜본 대표 회장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우리가 빠지면 저 건물 가게들 망할 거다. 라는 생각은 현실과 다르다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약국과 카페는 고민 끝에 조건 변경을 받아들였다. 임대료 올라가면 우리도 힘들죠. 그래도 위치 바꾸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었다. 각자의 계산 끝에 본인이 선택한 결과였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 단지 게시판에 공지 하나가 올라왔다. 입주자 대표 회장 불신 임한 제출 예정. 사유로는 경비 인력 교체 과정, 발언 태도, 상가와의 갈등, 단지 내 분위기 악화 등이 적혀 있었다. 불신 임한 표결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 대표 회장은 표결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결과는 가결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누구도 그에게 고성을 지르지 않았다. 비난글이 게시판에 쏟아진 것도 아니었다. 단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직책이 내려놓아졌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가 느끼는 체면 손실은 수치로 표시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스스로 남긴 말들을 떠올리고 있었다. 경비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 자리도 모르고 나서니까 그렇지. 그 말들은 조용히 돌아와 이번에는 그를 향하고 있었다. 단지 안주민들의 태도도 서서히 바뀌었다. 경비원에게 말을 건넬 때 예전처럼 툭 던지는 반말 대신 짧은 존댓말이 늘어났다. 수고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장바구니를 건네줄 때도 요청의 말이 먼저 나왔다.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무심코 던지던 말투가
조금씩 조심스러워졌다. 단지 사람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번 일을 지켜보면서 저마다 한 번씩 생각해 본 터였다. 내가 누군가에게 너무 쉽게 선을 그은 건 아니었나. 대표 회장의 지인은 새 점포를 구하지 못해 한동안 영업을 쉬게 되었다. 수입은 줄었고 가게는 빠듯해졌다. 지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때 좀 덜 고집부릴 걸 그랬나 봐요. 괜히 우리가 위인 줄만 알았지. 그 말에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다. 아들 부부도 조용히 변해갔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은 식탁에서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버지, 박용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동안 제가 체면 얘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도 뒤이어 입을 열었다. 저도요. 엘리베이터에서 아버님 보면 괜히 주변 시선만 신경 썼어요. 아버님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는 제대로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요.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더 이었다. 이번 일 겪으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에서 무슨 옷을 입고 계시든 아버지가 하신 선택과 책임이 어떤지부터 봤어야 하는데 그 말은 완전한 사과라기보다는 늦은 깨달음에 가까웠다. 박용수는 두 사람을 한 번씩 바라보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 지나간 일이다. 앞으로 각자 자기 자리에서 제대로 살면 된다. 그 말 안에는 원망도 용서라는 말도 없었다. 다만 더 이상 그 문제로 싸우거나 붙잡지 않겠다는 정리만 있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다. 맞은편 상가 건물 1층. 새로 들어온 세입자들은 하나둘 자리를 잡아갔다. 간판이 바뀌고 인테리어가 새로 칠해지고 조명이 교체되었다. 점포 안에는 새로운 손님들이 드나들었다.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가끔 유리창 너머를 보며 조금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새로 이사 온 사람들에게 그저 이 건물은 관리 잘 되는 상가 건물 중 하나일 뿐이었다. 단지 안에서도 일상은 계속되었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어놀았고 노인들은 벤치에 앉아 건강 이야기와 생활비 이야기를 나누었다. 경비 초소에는 새 경비원이 자리를 잡았다. 사람들은 그에게도 이전보다 더 조심스러운 말투로 부탁과 인사를 건넸다. 이제는 서로 편하게 지냅시다. 라는 문장은 누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사람들 사이에는 묵직한 합의처럼 깔려 있었다. 박용수는 여전히 자전거를 타고 상가 건물을 오갔다. 관리 일정표를 확인하고 세입자의 문의를 듣고 건물 외벽 상태를 살폈다. 어느 늦은 오후 그는 점검을 마치고 아파트 단지 근처 벤치에 앉았다. 해가 기울어가는 시간, 아이들 웃음소리와 사람들 발소리가 잔잔하게 섞여 들렸다. 손에는 따뜻한 종이컵 커피가 들려 있었다. 그의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과거에 비해 조금 더 편안해졌는지 아니면 그냥 익숙해진 것인지 겉으로는 알기 어려웠다. 경비 초소 앞을 지나는 한 주민이
그를 발견하고 조심스레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예전 같으면 경비 아저씨라고 부를 법한 자리였지만 입에서 나온 호칭은 달라져 있었다. 박용수는 종이컵을 내려놓고 고개를 가볍게 숙였다. 네. 안녕하세요. 그뿐이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인사에 여러 겹의 의미가 겹쳐 있었다. 과거에 했던 말에 대한 작은 정리,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이제는 서로를 너무 쉽게 재단하지 않겠다는 약속. 입주자 대표 회장은 이제 평범한 주민 중 한 명으로 단지를 오갔다. 그는 맞은편 상가 건물을 볼 때마다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경비가 뭘 안다고? 자리도 모르고 나서니까 그렇지. 그 말들이 자신의 입을 떠나 상대를 지나 다시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 잘 알고 있었다. 돈을 잃은 사람도 있었고, 체면을 잃은 사람도 있었고, 익숙한 관계를 잃은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억울하다고 크게 떠들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모든 결과가 욕 한 번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서류, 계약, 기한, 선택, 이 네 가지 위에서 차츰차츰 쌓인 끝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인과응보는 조용했다. 신문에 나지도 않았고 어디에 크게 기록되지도 않았다. 단지 이 동네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선명하게 남았다. 사람을 너무 쉽게 아래로 두지 말 것. 어느 날 박용수는 상가 건물 옥상에 올라가 단지를 내려다보았다. 바둑판처럼 배열된 아파트동, 그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 놀이터, 벤치, 경비초소. 그는 짧게 숨을 고르고 계단을 내려왔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굳이 감정을 정리하지 않았다. 그저 해야 할 일을 계속할 뿐이었다. 건물 관리, 계약 관리, 세입자 일정 조율,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정한 선을 지키는 일.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남는 문장은 아주 간단했다. 사람 위에 사람은 없고 사람 아래 사람도 없다. 그 간단한 사실을 늦게 깨달은 사람들은 그만큼의 값을 치렀다. 누구는 돈으로, 누구는 체면으로, 누구는 관계로. 각자가 만든 결과를 각자가 감당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언젠가 그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쉽게 던졌겠지만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증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이 조금이라도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